요번에 이제 예비 고의 이제 겨울 방학을 앞두고 이제 설명회를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뭐 그 진행하기 전에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일단 학벌은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동 쪽에서 조금 경력이 있고, 그리고 분당도 예전에는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좀 집이 멀어서 그때 이제 대치동으로 좀 옮겼다가 요번에 이제 분당 쪽 이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분당으로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당 오는 김에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집도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으니까 이번에 좀 이제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번에 이제 예비고의 대상으로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약간 필요한 말씀들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오늘 이제 공교롭게 이제 수능 시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날인데 아마 혹시나 이제 그 수험생 어머니가 아마 없으시겠죠. 오늘은 되게 긴장된 날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예비 고2면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과거를 가끔 요런 날, 수능 날만 되면은 항상 옛날 생각이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되게 긴장됐던 그런 경험들 같은 건 다들 이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실 텐데, 근데 이제 그 옛날 기억들이 나면서 근데 가끔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좀 먹고 나서 과거를 좀 회상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제가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는 제가 이제 뭐 어떤 공부라는 것 자체에 아예 생각이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작도 되게 늦었는데, 근데 별 생각이 없이 이제 지내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야자가 강제였어요. 그 야자 강제였는데 제가 이제 운이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어렸을 아기 때부터 앉아서 잠을 못 잡니다. 앉아서. 그리고 아기 때도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졸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아서 이제 재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짜증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바닥에 눕혀가지고 등에 땅이 닿아서 누우면 잠을 잘 잤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이어져가지고 제 기억에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앉아서 잠을 자본 기억이 거의 한 두 번, 세 번?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태어나기를 지금 그렇게 태어난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야자가 강제가 되니까 야자 시간에 학교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앉은 시간 동안 공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근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는데 잠자기도 뭐하고 잠이 안 오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야자 시간이니까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었고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을 해서 한 6개월 지나고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 성적이 오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뭔가 자기가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가 돼서 기억하는 거좀 기억하는 거 좀 더 잘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1 때는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 아니었는데, 이제 고2 올라가자마자 꽤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고2 때 쭉 해서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올라갈 때가 딱 되니까, 그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고3 겨울방학 때는 이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고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제가 공부를 해보고 나서 느낀 게,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꽤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냥 과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근데 이제 고3 돼가지고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3 때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참 열심히 뭐 다들 그렇긴 하겠지만 참 열심히 살아서 정말 제가 하루에 학교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듣는 학생이었는데, 고3 때 그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씩은 나왔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하루 종일 집중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딱 공부를 하고 나서 고2 겨울방학 12월 달부터 해서 수능 때까지 1년 정도 공부하고 나서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수능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재수는 절대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거 뭐 자랑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쭉 올라갔거든요. 조금씩 계속 쭉 올라가서 뭐 이거는 뭐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고1 첫 모의고사는 전국 상위 20%였습니다. 전국 상위 20%.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 출신인데 담임이 이제 인천대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쭉 시작하고 나서 고2 첫 모의고사는 전국 상위 2%였습니다.
상위 2%가 되니까 이제 담임이 이제 연고대는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고3 첫 모의고사는 0.8%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고3 2학기 때는 0.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당시는 이제 요즘이랑 좀 다르게 최상위권들이 의대만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0.2% 정도가 되면은 서울대 의대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3 2학기 때 성적이 잘 나오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 1년 선배도 서울대 의대 한 명 들으셔가지고 나도 또 보내가지고 저도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 어떤 그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 하셨었는데 제가 마침 수능을 망쳤어요. 제가 수능날 긴장을 해가지고 그 수능날 아침에 막 밥 먹고 체하고 그 상태로 시험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체하고 그래서 시험 보고 막 그래가지고 수능을 망쳐서 근데 저는 의대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은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저는 원하는 데를 갔습니다. 망쳐서. 근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능 날만 되면은 그때 옛날 기억들이 한 번씩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 떠오르는데 근데 오늘 이제 설명에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겨울방학의 뭐 의미나 뭐 뭘 공부해야 되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것부터 했었냐면은 뭘 공부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걸 공부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수학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냥 아니 바닥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약간은 이제 좀 안타깝다, 답답하다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이제 목표 의식이나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잘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주어진 것만 하고 주어진 걸 그냥 대충 어떻게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성과를 보기엔 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항상 이제 타겟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그런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겨울방학의 의미라고 써놨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겨울방학들 여름방학도 마찬가지로 방학들은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 중요한 건 맞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예비고일, 그러니까 작년 겨울방학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뭐랄까 현실 감각이 잘 없잖아요.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2가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제 고2 때 배우는 과목들,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수능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수능 준비까지 생각했을 때 그 토대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고 저도 그랬고 이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 치고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선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상위권 애들을 좀 가르쳐 본 경험이 많으니까 그 생각해보면 특히 이과 아이들, 이과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요번 고2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보면은 다들 눈밑이 시커매요. 다들. 왜냐면 이제 이과는 특히나 과학도 해야 되잖아요. 과학도 해야 되고 우리가 수학도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이상 하게 되고 보통 이런 식이니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정말 바빠가지고 눈이 시커매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고2 때 배우는 이제 과목들 상당수가 우리 수능에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 과목 같은 것들은 이제 내신 준비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수학 과목 내신과 다른 과목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수학 내신 과목 같은 것들은 이제 내신 문제들이 뭐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수능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그게 왜 또 수능 준비랑 관계가 있냐면은 내신 문제가 이제 그런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고3 올라갈 때 우리가 수능 기출 문제를 사실 수능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1단계가 기출 문제들을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미리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도약 준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제대로 안 보낸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는 어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 그런 것도 다른 것도 말씀드릴 텐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고1 때랑 다르게 고2에 올라가면서 약간 두각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니 거꾸로 고1 때는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고2에 올라가면서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그 과정들을 제대로 겪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학을 충실히 보내서 우리가 약간 아주 상위권은 아니었어도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시간이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어쩌면 약간 생소한 분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항상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걸 강조하냐면 겨울방학 선행이랑 여름방학 선행은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겨울방학은 보통 2달 정도가 되고 여름방학은 1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기본적으로 선행을 2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보통 1년치 선행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바로 그 다음 학기 선행, 2학기 선행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약간 구분을 해놨는데 그 이과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학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수학 1이랑 수학 2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1년치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는 이제 선행을 필수고 그리고 이제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2학년 1학기 내신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어렵게 할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심화 과정 이제 뭐 어떤 걸 하는지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뭐 최대한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내신은 아니니까 조금은 더 여유롭게 이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수학 2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쌓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굳이 심화까지보다는 뭐 수능 기출 한 4점짜리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놓고 다음 여름방학 때 그걸 바탕으로 더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여유가 된다면 더 어려운 걸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리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이과 상위권이면 솔직히 미적분을 권장합니다. 권장.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케이스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전에 선행을 많이 해서 미적분을 한 3-4번 이상 보고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왔던 친구들은 뭐 사실은 뭐 굳이 지금 안 하고 다음 여름 방학 때도 뭐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미적분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안 이루어진 그런 상위권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수학원이랑 수학2랑 미적분이 뭐 나중에 이제 수능 볼 때 다 똑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이제 그 과정 자체의 난이도 그리고 필요한 어떤 연습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수학원이나 수학2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요. 미적분은 같은 성취도를 만들려면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미리 많이 봐놓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기본 또는 실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뭐 미적분 기본을 좀 봐서 그때 어렵지 않게 했다. 그러면 이제 실력 정도 듣는 거 괜찮고요. 아니면 예전에 이제 미적분을 봤는데 잘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원, 수학2가 안 되면 미적분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미적분 기본으로 좀 가볍게 스타트를 하고 다음 여름 방학 때 수학2 어려운 거 심화하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을 조금 더 어렵게 하고 그리고 고3 이제 올라가는 겨울 방학 되면은 그때 완전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미적분은 더 어려운 것도 다루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되게 이제 약간 괜찮은 커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들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위권이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원, 수학2 한 번씩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게 우리 애는 수학을 잘 못해서 이제 수학 원만 해도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충분한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버거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겨울방학 2달 동안에 수학원 한 번 처음 보는 거랑 그리고 이제 수학2를 안 본 상태에서 여름방학 때 수학2를 처음 보는 거 생각해주면은 겨울방학은 2달이고 여름방학은 1달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성취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가르쳐 봤을 때도 아이들이 그 고2 때 처음 올라온 친구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수학원 하니까 나름 잘 따라와서 이제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여름방학 딱 돼가지고 그 수학2를 하잖아요. 여름방학 그 정규반 할 때. 그 수학2를 막 가르치는데 애가 이제 수학 원 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애가 막 테스트도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한 2번, 3번 하고 나서 야, 너 왜 이렇게 수학원이랑 이렇게 다르냐? 수학도 이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애가 저 수학도 처음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겨우겨우 끌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선행을 막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 수학원 수학2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랑 이제 기하 같은 것도 좀 그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내신에 나오니까. 근데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제 확률과 통계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상대평가 과목은 그 아이들을 이제 줄 세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원, 수학투처럼 어려운 문제들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뭐 보통 이제 그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이제 고1이니까 지금은 고1이니까 고1 2학기 기말고사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순열과 조합 단원 나오잖아요. 거기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실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하면은 선행을 하는 걸 약간 권장은 해요. 아이들이 이제 내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노력의 정도를 따지면 수학원, 수학투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 있는 게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유가 된다면 아니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뭐 단기 특강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렵게 안 나옵니다. 한 센 정도만 풀어도 A가 나오는 그 정도 시험으로 보통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기하가 원래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옛날에 많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선행을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학교 개학하고 나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래 센 열심히 풀고 그냥 이 정도면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불안하시면은 그때는 뭐 선행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긴 하겠지만 굳이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네, 굳이 그리고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 할 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요. 우리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과거랑 좀 있으면 다른 얘기도 드릴 텐데 과거랑 다르게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왜냐하면 이제 방학 때 대충 보내놓고 개학하고 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고2는 고1과 다르다.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모의고사 문제가 중요한 거는 사실 고1도 고2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고1은 모의고사가 고1 과정에서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고1 때 보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 이제 그런 것들만 내신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수원, 수투 이런 것들은 고2들이 보는 모의고사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고3들이 보는 수능 대비한 모의고사에도 그런 문제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출 문제의 양 자체가 달라요. 양 자체가 다르고 더 높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 달라요. 고2랑 고1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는 친구도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고1이거든요. 지금 가르치는 거야. 고1인데 그 친구 학교 기출문제 스타일이 학교에서 내는 프린트,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 몇 개 모아놓은 거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2학기 때 왔는데 1학기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프린트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1등급 원저리 나왔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1등급 원저리가 나왔는데 너무 이제 황당한 상황인 게 이 친구가 어려운 문제 다 맞추고 어렵지 않은 문제를 3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컷에 걸렸어요. 그래서 1등급 나왔으면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많이 봤으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한 거냐면 자기 딴에는 내신을 위한 최적 맞춤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프린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1등급 가까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공부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프린트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고2 올라가는 순간 그게 안 먹혀요. 왜냐 문제들 자체 난이도도 올라가고 살짝만 변형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친구한테 그래서 잔소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 현재 출제 경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능이 이제 30년 정도 됐잖아요. 수능이 30년 정도 돼가지고 옛날부터 수능이 계속 경향이 변하면서 정말 많은 기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수학 문제는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낼 만한 문제들이 고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다. 자,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많은데 요즘 문제들은 좀 억지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그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해야죠. 내신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경험을 많이 써야 돼요. 경험. 그러니까 옛날 문제가 안 나오고 요즘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즘 문제 공부하는데 옛날 문제가 필요 없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보다 해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자연스러운 풀이.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변형을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를 이제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푸는 이런 풀이를 이제 사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네요. 네, 네,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안 써요.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하는데 과제가 막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과제를 엄청 많이 내는 편은 아닌데 과제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야 일주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수학 공부 얼마나 하니?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과제가 일주일에 2번 나오니까 한 3시간 정도씩 2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생각을 해봐. 너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이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 중에. 왜냐하면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 치고 좋은 대학 가는 경우 잘 못 봤어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야 될 게 정말 옛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긴 하고 그 부모님들 당연히 아셔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뭐 국어나 영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국어 영어는 비슷하잖아요. 뭔가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수학은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열어놓은 강좌 쫙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 때 이제 정규반이랑 특강을 이제 한 달은 하나씩 깔았어요. 근데 정규반은 이제 수학원 심화 그리고 수학2 실력. 아까 말씀드린 제 정규반이 S반이기 때문에 좀 최상위권 내지는 최상위권 되고 싶은 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라서 아까 제가 생각했던 상위권 대상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특강은 이제 수학원이랑 수학2를 실력 과정으로 깔아놨습니다. 자, 요거는 같은 실력이긴 하지만 특강이 좀 더 쉬워요. 요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구체적인 말씀 드린다고 하면 자, 정규반은 이제 수학원 심화는 사실 내신 기출 문제들까지 좀 다루면 좋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들 나온 문제를 방학 때 최대한 다 풀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풀어서 최대한 킬러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최대한 다루는 것이 목표고 정규반입니다. 그리고 수학2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내신이 아니니까 다음 여름방학 때 심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고 여기는 개념 설명도 조금 더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들도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넣고 근데 4점짜리 정도 수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강은 이제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잡아놨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한 거 다 그 브로셔에 보통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이제 마칠 텐데 제가 이제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네, 제가 직접 진행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되게 많아지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분당에 이제 온 지 많이 오래되진 않아서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직접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특강은 오전 시간에 깔아놨고 그리고 정규반은 저녁 시간에 깔아놨는데 그 중간 시간에 그 클리닉을 제가 직접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질문을 좀 충실하게 받아줄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클리닉 참여는 필수라고 했는데 뭐 사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다른 학원이 있다거나 아니 뭔가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당연히 빠져도 괜찮은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사정이 없으면 가능하면 참여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아이들이 아니라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막 욕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이게 뭔가 텐션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참 별로라고 생각되는데 막 이게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규반은 당연히 이제 내심 집중반으로 연결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나 나중에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또 친절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